김프로님의 시간, 예. 미스터 마켓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 헤드라인을 좀 보실까요? 미중 재무장관 18일 스위스에서 첫 대면 회담, 거시경제를 논의한다. 스위스 뭐죠? 다보스요? 다보스에서 이제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하고 류호 중국 부총리가 첫 번째로 대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연간이 겹쳤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화상회담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류호 부총리라는 이름과 이 얼굴을 트럼프 연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네? 아마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 류호 부총리가 뭐 문희신 장관과 뭐 전화 통화를 했고요, 만났고요, 백악관 가서 트럼프 앞에서 결제 받았고요. 이 뉴스를 제가 엄청 해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 때 물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서 무역 전쟁 또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접촉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트럼프 연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큰 아젠다로 뭘 세팅했냐? 경제를 세팅한 거. 네, 교역 조건을 위시한 경제를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면서 무언가 대화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수장들이 처음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처음 만났어요. 발리에서 있었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첫 대면을 했단 말이죠. 이거 사실 양국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 국가주석은 대체로 임기 중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게 관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관례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관례가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에 대체로 국제 정치를 하는 시각들은 이제 동맹을 좀 강화하지만 그리고 정상 외교를 할 거다. 이게 정상이라는 게 서밋, 탑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상적인. 왜냐하면 외교의 달인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자기 정치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외교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연간에 있었던 예측 불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비정상 외교라고 봤던 거죠. 트럼프 그러니까 때를. 왜냐하면 예측 불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1인 플레이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바이든의 어떤 외교 정책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물론 이제 평가는 이제 아직 이릅니다. IRA 법안이라든지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을 봉쇄하고 또 한국 등을 비롯해서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이 차제에 미국의 중국의 이 경제 수장들이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조금 맹점이랄까 조금 오해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조만간 그 싸움의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론도 다 그렇게 쓰거든. 패권 전쟁이고 중국 몰락하고 미국이 또 뭐 상처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는 딱 고정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패권 그죠? 그리고 양안 관계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안 관계 그렇게 긴장되고 차이잉은 총통이 해서 대항해서 싸운다 그러고 시진핑은 또 연설하면서 저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렇게 하는데 양국 간의 고역은 계속 늘어요. 맞아요. 대만과 메인랜드 이 중국의 교역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경은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는데 우리의 투자의 관점에서의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미국과 중국을 싸우고 조만간 그 싸움의 결론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기고 지는 걸로 승부하고 그리고 파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이 과연 중국의 몰락을 원할까요?
몰락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사라 본지 오른이라는 미국 기자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죠. 중국산 없이 메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씩 변합니다만은 월마트에 진열된 모든 소비재를 통틀어서 중국산이 46%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합니다만은 그 인플레이션을 지난 20년 동안 잡아왔던 게 중국산 제조 그렇죠.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유통의 혁신도 있고 세계적인 저성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었던 유력한 통로 역할을 했던 중국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트럼프한테 공격했던 걸 자기가 역공받고 있거든. 비밀 서류를 집에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리고 그걸 늦게 보고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 중반기를 넘어가면 아마 이제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이제 다시 접어듭니다. 그죠? 이제 이런 국면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3년임을 성공한 이후에 작년 11월에 이제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만나는 건데 대화의 채널이 전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어쩌면 더 잦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작금의 이제 그 굉장히 큰 경기 침체 아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말씀하셨죠 3% 당연히 지키고 더 올려야 될 게 이제 중국의 숙제고 그런데 그거는 어쩌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중국에서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잡으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정상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그것도 구조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의 헤드라인의 미중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예. 그 내면의 양국 간에 굉장히 강하게 링크가 돼 있는 30년 동안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그리고 뉴스플로우를 여러분 보시면 미국의 자본은 트럼프 연간보다 바이든 연간에 이 긴장 관계에서 더 많은 투자를 중국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안보의 관계를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보실 때 네. 그게 그냥 단선적으로 악화되고 좋아져서 어떤 형태의 결론을 바로 낼 것이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나 주시는 게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데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뉴스플로우가 있는지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좀 찾아봤는데요. 그 어저께 저녁에 나온 기사 중에 블룸버그 기사예요. 아직 그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량 있잖아요. 2022년 교역량 이게 전체 집계가 되진 않았다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추정한 거는 역대 최대 수준이거나 근접할 것.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정말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역대 최고거나 근접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봉쇄당하고 있고. 그러나 실체는 예. 가장 역대급으로 지금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이 줄었죠. 중국 수출. 그 말이에요. 자, 뉴스한 플러스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오늘은 여기서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잠시 후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권수 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내일도 고생,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